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검색 엔진, 월간 이용자 4,200만 명, 1999년부터 대한민국 인터넷 시대를 상징해온 기업, 네이버. 불과 2달 전, 이 회사의 AI 서비스가 조용히 종료됐습니다. 생성형 AI, 네이버 클로바 X의 이용률은 고작 2%에 머물렀죠. 영업이익 2조 2,081억 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9만 원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목표 주가까지 낮췄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이버의 경쟁 상대가 구글에서 쿠팡으로 바뀌었다. AI 전쟁에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그런데 2026년 6월 5일 전용기 한 대가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젠슨 황, 시가총액 세계 1위, 전 세계가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AI 핵심 두뇌 GPU를 소유한 엔비디아의 CEO. 7개월 만의 방안이었습니다. AI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왔습니다. 만나기로 한 기업만 9곳, 그중 네이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전쟁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그 기업이 왜 젠슨 황의 리스트에 있었을까요? 그가 한국을 다시 찾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3년 8월 24일 네이버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합니다. 챗 GPT와는 다르다. 우리에겐 그들이 갖지 못한 한국어 데이터가 있다. 챗 GPT의 대항마로 주목받은 서비스, 그렇게 탄생한 게 클로바 X였습니다.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AI 언어 모델 하이퍼 클로바 X를 기반으로 만든 대화형 AI 서비스. 출시 당시 기대는 대단했죠. 구글도 오픈 AI도 갖지 못한 한국어 데이터. 네이버는 수십 년간 그 데이터를 쌓아온 기업이다. 한국 시장만큼은 네이버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국내 생성형 AI 이용률, 챗 GPT 41.8%, 클로바 X 2%.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AI 개발자 커뮤니티 깃허브에서 충격적인 분석이 공개됐습니다. 네이버가 자체 개발했다고 설명한 AI 언어 모델이 중국 알리바바 계열 오픈소스 모델과 매우 높은 유사도를 보인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유사도는 무려 99.51%. 이후 논란은 커졌고 결국 네이버의 독자 개발 역량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논란은 정부의 국가대표 AI 선발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네이버는 독자 개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선발에서 탈락합니다. 결국 네이버는 재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출시 2년 8개월 만에 서비스는 조용히 종료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대만큼 기술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종료되는 것이다. 그렇게 네이버는 글로벌 LLM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범용 AI 모델 경쟁 대신 검색, 커머스, 에이전트의 AI를 접목해 수익화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때 젠슨 황은 네이버를 보고 있었습니다. 클로바 X 서비스 종료 53일 후 엔비디아 AI 컨퍼런스 GTC 타이페이 2026. 전 세계 AI 업계가 주목하는 자리였죠. 젠슨 황이 기조연설을 시작했고 그가 던진 핵심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에이전틱 AI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시대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선언이었죠. 젠슨 황이 엔비디아의 AI 파트너사 로고월을 공개했습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차례로 올라온 이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네이버 로고가 등장했습니다. 젠슨 황은 직접 네이버 클라우드를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소개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2일, 네이버 클라우드 김유원 대표가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 서밋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가 발표한 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글로벌 AI 팩토리 공동 구축. 엔비디아의 인프라와 네이버의 AI 기술을 결합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AI 서비스를 공급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AI 전쟁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그 기업이 53일 만에 전 세계 앞에서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클로바 X가 끝난 바로 그 시점에 엔비디아는 왜 네이버를 선택한 걸까요? 젠슨 황은 네이버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젠슨 황이 네이버에서 본 건
AI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의 네이버 J45 1784. 이름 하나에도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1784년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해입니다. 네이버는 이 건물을 거대한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설계한 거죠. 건물 안에는 로봇 100여 대가 상주합니다. 사람과 함께 일하는 로봇입니다. 택배를 나르고 커피를 배달하고 회의실을 예약하고 청소를 합니다. 세계 최초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로보포트. 로봇이 층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건물 설계 단계부터 로봇을 위한 인프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제어하는 두뇌가 있습니다. 아크, AI, 로봇, 클라우드. 로봇 수백 대가 동시에 움직여도 충돌 없이 최적 경로로 운행되는 네이버만의 최첨단 로봇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 모든 시스템의 기반이 바로 네이버 클라우드입니다. 1784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만든 AI 인프라가 실제로 작동하는 살아있는 쇼케이스였습니다. 5만 평 규모, 스마트 빌딩 기술 특허 460건, 65개국 이상 정부와 기업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202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수출했습니다. 결국 젠슨 황이 보고 싶었던 건 화면 속 챗봇이 아니라 AI가 실제 현실에서 움직이는 다가올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그는 직접 1784로 향합니다. 젠슨 황이 한국에서 본 건 하나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네이버 1784에는 로봇과 사람이 함께 일하도록 설계된 건물이 있고, 현대차에는 로봇 택시와 휴머노이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AI의 두뇌를 만드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는 로봇과 전장, 배터리의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GPU가 AI의 뇌라면 한국 기업들은 AI가 현실 세계로 나오는 데 필요한 몸과 공간과 생산 능력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은 이렇게 말하죠. 한국 기업들은 매우 바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한국의 물리적 공장들이 세계를 놀라게 했듯이 이제 한국은 지능을 새로운 수출품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생성형 AI의 다음 전쟁터가 화면 속 챗봇에서 현실 세계의 로봇과 공장과 도시로 넘어간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에서 클로바 X를 접은 네이버는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검색 AI가 아니라 현실을 움직이는 AI 인프라 기업으로. AI 전쟁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한국 IT 1등 기업은 다시 거대한 전장으로 올라탔습니다.